안녕하세요. 소설 속 인물의 속성과 감정을 반영한 사용자 맞춤형 TTS 오디오북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책 먹는 노루팀의 발표자 김현주입니다. 네, 저희 팀원 구성은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권유진, 김서영, 김정하, 김현조, 이서연, 황건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발표는 간단히 주제 선정 동기와 저희가 준비한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전체 파이프라인, 모델에 대한 설명, 결과 시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주제 선정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외 오디오 콘텐츠 시장 현황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오디오 플랫폼 콘텐츠 시장 규모가 2019년 220억 달러에서 2030년 753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국내 오디오북 플랫폼 시장 역시 2019년 약 171억에서 2020년 약 300억으로 커지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디오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2년 9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오디오북 서비스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오디오북의 수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서비스 이용 가격 및 제휴 할인, 나레이터 및 성우의 다양성 등의 응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오디오북 콘텐츠의 다양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인데요. 오디오북 콘텐츠의 다양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것은 아무래도 성우를 기용하고 녹음하고 이를 가공하여 서비스화하는 데까지의 제작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발표에서 수어 발표에서 들으셨다시피 영어 TTS는 정말 많은데 한국어 TTS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모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한국어 기반 TTS 오디오북의 제작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임으로써 국내 오디오북 시장은 더욱 활성화시킬 수 없을까? 이런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우를 활용한 오디오북의 가장 큰 어필 요소는 역시 성우가 인물의 특징과 감정을 잘 살려서 연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적인 TTS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글의 맥락에 맞게 인물의 나이, 성별, 성격이나 대사의 감정을 살려서 읽어준다면 어떨까요? 거기에 더해서 내가 원하는 목소리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읽어줄 수 있다면 오디오북을 보다 다채롭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동기를 가지고 인물의 속성과 감정을 반영한 사용자 맞춤형 오디오북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파이프라인을 설명하기 위해 설명하기 전에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나레이션과 대사를 분리하고 각 대사가 어떤 인물의 대사인지 알 필요가 있겠죠. 또 소설 속의 맥락을 통해 각 인물의 나이, 성별, 성격 등의 인물 속성을 파악하고 해당 대사의 감정을 알아야 모델이 어떤 목소리 톤으로 읽어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설의 텍스트에 대해 분석하고 나면 또 그 결과를 TTS 모델에 전달해서 적절히 음성을 생성하고 최종적으로는 사용자에게 하나의 오디오북 음성 파일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여러 등장인물의 목소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목소리 표현을 학습하는 모델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보시는 것과 같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인물 속성 파악, 나레이션과 대사 분리 및 대사의 감정 추론을 랭체인을 통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랭체인이 분류한 캐릭터 속성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어 스피커 프리셋 중에 적절한 파일과 매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한국어 스피커 프리셋은 저희가 음성 표현 학습 모델인 휴버트 퀀타이저를 활용해서 사전에 학습해둔 프리셋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나레이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별과 연령별 프리셋 스피커를 학습시켜 두었는데요. 주제 설명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읽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에 휴버트 퀀타이저를 연결하여 프리셋 대신 사용자가 원하는 커스텀 스피커를 만들어 나레이션을 읽어주는 기능도 추가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다크가 각 스피커 파일을 기반으로 문장별로 음성을 생성하게 되고 문장별 음성을 하나로 통합해서 오디오북 파일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 파이프라인에 사용된 여러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랭체인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여러 가지 LLM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LLM의 복잡한 연쇄작용을 제어하기 쉽도록 모듈화하여 여러 기능을 체인으로 연결해 앞단계의 출력을 뒷단계의 다른 툴의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능 확장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LLM 관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저희는 소설 텍스트를 랭체인의 입력으로 받아 캐릭터 속성 분류와 문장별로 나레이션 대사 분리, 그리고 대사에 대응하는 인물, 감정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랭체인이 제공하는 여러 LLM 모델 중 GPT-4를 불러와 사용하였는데요. 긴 소설을 입력받을 때 GPT의 호출당 최대 토큰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최대 토큰수인 6,000자가량을 넘길 경우 책 내용을 나눠서 GPT를 여러 번 호출하도록 했고, 동시에 이전 호출 내용을 요약해서 기억하도록 하여 GPT의 추론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로 캐릭터의 속성과 대사 및 나레이션, 감정을 반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캐릭터스라는 이름의 딕셔너리에 소설 속 여러 캐릭터와 캐릭터별 속성이 있고, 시나리오라는 이름의 리스트에 나레이션 혹은 캐릭터의 이름, 문장, 감정 순으로 감리게 처리하였습니다. 여기서 캐릭터 속성과 감정은 오른쪽에 있는 분류 내역 안에서 지정하도록 했는데요. 이 분류는 저희가 스피커 프리셋을 만들 때 사용한 AI 허브의 데이터셋인 감성 및 발화 스타일별 음성 합성 데이터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슈버트 퀀타이저인데요. 저희 파이프라인에서는 사용자의 커스텀 나레이션 스피킹 파일 생성에 활용되고, 또 인물의 목소리로 활용되는 한국어 스피커 프리셋을 만들 때 사용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 모델은 정확히 말하면 슈버트라는 모델과 퀀타이저라는 모델 두 개를 연결한 형태입니다. 슈버트를 통해 인풋으로 받은 음성 파일의 스피치 리프레젠테이션, 즉 음성의 특징을 학습하고, 퀀타이저를 통해 슈버트의 결과물을 저희가 이후에 사용할 바크에 맞는 형태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먼저 슈버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슈버트의 경우 한국어 데이터로 프리트레인드된 슈버트를 가져와 사용하였고, 퀀타이저는 저희가 AI 허브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별도로 학습시켜 사용하였습니다. 슈버트는 페이스북에서 제안한 셀프 슈퍼바이스드 기반의 스피치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모델입니다. 텍스트와 웨이브를 쌍으로 학습하는 기존 음성 학습 모델과는 달리 음성 신호를 로우 웨이브 폼에서 바로 학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는 버트와 유사하게 음성 데이터의 일부를 마스킹하고, 마스킹한 부분의 클러스터 라벨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하게 되는데요. 이 클러스터 라벨은 학습 시작 이전에 MFCC와 같은 음향적 특징을 바탕으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데이터별로 배정된 클러스터의 라벨을 붙임으로써 만들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예측 손실을 마스킹된 영역에만 적용하여 모델이 시퀀스적인 음향 표현과 언어적 표현을 함께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퀀타이저 모델은 LSTM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슈버트가 반환한 음성 표현을 바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슈버트와 바크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AI 허브의 감성 및 발화 스타일 동시 고려 음성 합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원본 데이터의 대사가 적힌 제이슨 파일 내 어노테이션을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고, 웨이브 파일의 샘플링 레이트를 요구사항에 맞게 16kHz로 다운샘플링 해주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델은 슈버트와 바크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웨이브 파일은 슈버트 모델에 돌려 생성한 시멘틱 파일을 인풋으로 사용하고, 텍스트 파일은 바크에 돌려서 그렇게 나온 시멘틱 파일을 타겟으로 두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총 8,000개의 데이터 쌍을 이용해 학습시켰고, 학습 에폭별로 성능이 상이하여 1부터 50 에폭까지 학습시킨 뒤 비교 후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로 채택하였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실험해본 결과 8에폭의 모델이 감정 및 목소리 표현을 잘 전달하였고, 37에폭이 한국어 딕션을 잘 전달하여 두 버전의 모델을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세스의 핵심인 바크인데요. 바크는 GPT 스타일의 텍스트 투 오디오 모델로 자유도가 높아 기존의 TTS 방법론들에 비해 결과물이 다채로운 모델입니다. 목소리에 담긴 다양한 감정과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어 저희 태스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TTS 모델로 바크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GPT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바크가 프롬프트에 입력된 텍스트
텍스트의 의미와 문맥을 파악하여 이를 생성되는 음성에 반영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 10에서 15초 내에 음성 생성이 최적화되어 있으며 여러 개의 문장보다는 단일 문장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생성하는 편이고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여러 키워드들을 통해 생성되는 음성에 일부 관여할 수 있습니다. 바크는 이미 한국어를 지원하도록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재학습 없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바크 공식에서 사전 학습된 한국어 스피커를 6종류가량 지원하지만 여러 등장인물에 대응하여 사용하기에는 다양하지 않아 앞서 설명드렸던 휴버트 퀀타이저를 통해 별도의 스피커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AI 허브의 감성 및 발화 스타일별 음성 합성 데이터의 분류에 따라 인물 속성을 조합하여 18가지 속성 조합에 대해 각각 2종류의 화자를 학습시켰습니다. 또 각 화자별로 여러 감정에 대응하는 스피커 MPG를 학습시켜 최종적으로 총 252가지의 MPG 파일을 프리셋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바크가 음성을 생성하기 전 랭체인의 결과물에 따라 인물별로 그리고 문장별로 어떤 스피커를 사용할지 매칭해주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이때 나레이션이나 캐릭터 인물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 요소이지만 감정은 문장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물의 속성 경로를 매치해두고 문장마다 달라지는 감정에 대해 그때그때 세부 경로에서 MPG를 호출해서 음성을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속성이 동일한 인물이 한 장면에 등장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겹치는 음성을 사용하지 않도록 매치하게 했습니다. 나레이터의 경우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프리셋 나레이터 혹은 커스텀 나레이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프리셋 나레이터의 경우 성별과 연령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커스텀 나레이터의 경우 사용자에게 10초 내외의 웨이브 음성을 받아 휴버트 퀀타이저를 통해 나레이터 MPG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장별로 대응하는 스피커 파일을 모두 매치하고 나면 바크가 문장별 음성을 생성하게 되고 마지막에 문장 단위로 생성한 문장을 하나의 오디오북 파일로 반환합니다. 모델 구조가 조금 복잡하다 보니 설명이 길었는데요. 실제로 서비스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GUI로 구현한 데모 페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텍스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일단 저희가 이제 제한 시간 안에 모델을 돌려야 하다 보니 사전에 미리 복사해둔 tek스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넣은 소설은 공주와 개구리라는 동화 다들 아시죠? 그 개구리가 공을 물어다줘가지고 공주가 개구리를 배신해서 개구리가 공주를 쫓아다니는 그런 동화인데요. 그 동화에서 공주가 약속을 안 지키는 그 장면을 넣었습니다. 지금 랭체인이 이 텍스트에서 캐릭터를 찾고 캐릭터의 속성을 넣고 또 어떤 대사를 어떤 캐릭터가 말했는지 이 분석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텍스트가 조금 길어서 시간이 조금 소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저희가 이전에 이거 테스트하면서 실험하면서 돌려놓은 예시 파일들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대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과가 나왔네요. 근데 지금 이게 원래 이만큼 오래 걸리는 게 아닌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보면 아마 이후 과정도 좀 천천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과를 보시면 지금 개구리랑 공주의 속성을 판단을 했고 또 그 아래에서 시나리오에서 대사별로, 문장별로 어떤 인물이 말했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인지 적혀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랭체인을 통한 분석이 끝나고 나면 나레이터의 이제 커스텀을 사용할지 프리셋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 커스텀 보이스의 경우 저희가 구현은 해두었는데 지금 이게 좀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커스텀 보이스는 저희가 나중에 데모 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한번 체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녹음해서 목소리를 올려가지고 그걸로 커스텀 스피커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사전에 녹음해둔 10초 내외의 파일을 올려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음성 생성 과정을 전부 기다리지는 않을게요. 저희가 기존에 실험했을 때도 약 3분 정도 걸렸는데 아무래도 지금 서버 상황이 크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우선 저희가 사전에 만들어뒀던 오디오북을 감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있게 봐주셔야 하기 때문에 재생 후에 대사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지 말고 또 이상형 개구리가 대답했으나 다들 도울 수 있겠는데 처음이나 내 몸을 다시 주어지면 내게 뭘 보답으로 줄래?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다 착한 개구리야. 그 사람의 공주가 말했어요. 내 옷이나 내 진주나 도서관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한군단도 네가 원하면 줄 수 있어. 자, 개구리가 대답했어요. 난 내 옷, 진주, 보석이나 황금과는 관심 없어. 대신 나 좋아해주고 네 놀이 친구로 삼아줘. 네 식사 테이블 옆에 앉혀주고 네 황금 접시로 식사를 하게 해주고 네 컵으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줘. 아래 네가 이거를 약속해준다면 내가 아래로 내려다 내 황금 몸을 가지고 올라올게. 좋아, 그럴게. 만약 내 것만 다시 가져다 준다면 네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줄 수 있어. 공주가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공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웃기시네. 개구리 처자에 넌 그냥 다른 개구리들처럼 개골개골 울며 물에서나 살아. 두세 잠시 후 개구리가 한 입 가득 꽁을 물고서 물 위로 올라왔어요. 천천히 개구리가 잔디가 위로 봉을 던지자 자신의 봉을 되찾은 공주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무지하게 달아난 건 공주는 꿈을 꾸고 서둘러 도망가 버렸답니다. 기다려. 목젖 내는 개구리가 애처롭게 공주를 불렀어요. 나를 데리고 가야지. 공주는 난 너처럼 달릴 수가 없어. 하지만 개구리가 아무리 공주를 쫓아가도 공주는 집을 돌아보지 않고 성으로 돌아갔어. 네, 여러분 오디오북 잘 감상하셨나요? 마지막으로 발표 마치기 전에 저희 프로젝트 컨트리뷰션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델 학습과 데이터셋 크기의 한계로 인해 아직 한국어 발음이나 어조가 자연스럽지 않은 구석이 조금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한국어 발음의 품질을 개선한다면 실제로 상용화가 가능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저희 프로젝트가 기여한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는 제로샷인 것 치고 준수한 성능의 한국어 음성 생성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으며 텍스트 입력부터 최종 오디오 출력까지의 과정을 페이지 하나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공헌적 측면으로는 처음 주제 소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오디오북 콘텐츠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어린이용 구연동화 콘텐츠 제공의 폭을 넓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시연에서는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TTS 화자의 목소리를 개인의 취향과 필요에 맞추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희 모델이 오디오북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어 음성 콘텐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책 먹는 노루팀의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